요즘 정부가 다양한 정책 금융 수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 조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제 혜택, 투자 유인책까지 정말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는 기존 ISA 계좌에 아쉬웠던 점들을 대폭 손질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ISA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ISA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로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기존 ISA는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다, 넣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슈퍼 ISA는 바로 이런 불만들을 정면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설계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에 굳이 슈퍼가 붙은 이유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손실 보전 가능성입니다. 이 계좌에 투자 상품을 담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의 최대 20%까지 채워줄 수 있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해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그중 20만 원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형태의 제도는 지금껏 없었던 구조입니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자금 흐름을 어떻게든 주식시장 쪽으로 돌려놓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 설계에 직접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인 1계좌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혜택이 있는 계좌는 1인 1개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 ISA는 기존 ISA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해지 없이 새로운 계좌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 계좌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수익 전체의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하나의 계좌에 한꺼번에 담기기 때문에 슈퍼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면 이 제도의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부는 2026년을 경제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입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돈이 남는 사람에게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그 돈이 기존 아파트 매입에만 집중된다면 혜택은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갑니다. 반면 그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기업은 그 자본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도 그 성과를 함께 나누게 되고요. 이처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란 짧은 기간의 등락보다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바라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이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내용이 훨씬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계좌들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ISA는 국내 투자에 특화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ISA를 갖고 계신 분도 해지 없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성장 ISA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해외 자산이 아닌 원화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나 환해지 비용 걱정 없이 국내 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손실 발생 시 최대 20%까지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확정된다면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ISA와의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곧 설명할 청년형 ISA와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형 ISA입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34세 이하 청년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이 두 겹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동시에 납입 금액의 10% 수준까지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계좌에 돈을 넣고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았을 때 원래 내야 하는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더해 투자에 쓴 원금 자체도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의 투자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청년형 ISA는 기존 ISA와는 함께 가입할 수 있지만 국민성장 ISA와는 겹쳐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4세를 초과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국민성장 ISA를 중심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계좌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비교해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현행 ISA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연 200만 원, 서민형 기준 연 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일반형이 500만 원으로 서민형이 1000만 원으로 각각 크게 늘어납니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일반형은 2.5배, 서민형은 2.5배 확대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1000만 원이라는 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한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익이 얼마가 됐든 그 전체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비과세 혜택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세율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붙던 분리과세 세율이 현행 9.9%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최대 10%포인트 이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면 이 분리과세 항목 자체가 의미 없어지겠지만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초과분의 5%만 납부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현재보다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고 세율도 낮아지는 구조에서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새 유형에 추가 가입하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비과세의 한도가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제도 설명만 들으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아가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을 전부 저축으로만 운용하는 방식과 절반은 저축으로 두고 나머지 절반은 S&P 500이나 나스닥, 코스피 관련 상품을 ISA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가 함께 작용하면서 동일한 납입금으로도 목표 자산에 도달하는 기간이 저축만 할 때보다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 자체보다 세금 구조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은 수익을 냈더라도 ISA 계좌 안에서 운용했느냐, 그냥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그 차이가 다시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슈퍼 ISA를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히 혜택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점이 기존 ISA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ISA가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출시 이후에 처음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가입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구조를 파악해두는 것만으로도 출시 직후 빠르게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자신이 기존 ISA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해지할 필요 없이 유지한 채로 새로운 유형에 추가 가입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나이와 소득 기준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4세 이하이고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ISA 가입 자격이 됩니다. 34세를 초과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는다면 국민성장 ISA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제 혜택은 납입 금액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실적인 납입 계획을 세워두면 실제 가입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형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추가 가입하면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파악해둔 상태로 6월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경제 용어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나 반응보다 이 댓글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감으로 움직이는 게 불안한데 체계적으로 배울 공간을 못 찾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다 보니 깊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고, 쉽게 풀면 내용이 얕아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똑똑 경제방 일기 모집이고, 쉽게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업 실적 보는 법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이 회사 뭘로 돈 버는 거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업 모델, 재무 구조, 투자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리포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의 흐름도 함께 다룹니다.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 국내 종목을 볼 때도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전문 트레이더와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종목 추천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뉴스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업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공부방이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신청과 입장은 어디까지나 무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전화로 구독자 확인 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왜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서 비싼 돈을 내야만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라 간혹 순수한 공부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